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주와 정읍, 익산과 완주, 김제와 부안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폭염특보는 오전 11시를 기해 전북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전주와 익산 33도, 군산 31도 등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 체감지수는 대부분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고 습도까지 높아 불쾌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무주 등 동부 내륙에 최고 3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찾아오겠습니다. 익산시가 최근 법정 소송에 잇따라 휘말리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배상했고 소송 규모만 100억 원이 넘는데요. 이 법정 소송에 대응하느라 행정력마저 낭비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하루 2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입니다. 이곳 운영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료와 가축분뇨 처리 비용 등 8년치 인상분 69억 원을 달라고 익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익산시는 당초 계약에 인상분 반영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익산시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패소해 69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정책적인 변경은 전요금을 인상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라는 거고 틀어진 처리 비용도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주라는 겁니다. 익산시는 한꺼번에 8년치 인상분을 배상하면서 재정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이곳 운영업체와 축산농가에 설치한 조류조 사업 비용을 놓고도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장 운영업체는 농가 조류조 설치 사업에 비용이 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며 익산시에 25억 원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1심에서 패소해 다음 달에 있을 2심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또 2년 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하수종말 처리장 슬러지 처리 시설 공사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빚어진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넣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운영이 되겠지라는 안일한 익산시의 발상이 행정력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 외지업체가 임실의 농촌 마을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외지업체가 전북에 이런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건 처음인데요. 1차 계획서는 반려됐지만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입니다. 최근 이곳을 사들인 광주업체는 오염된 토양을 반입해 정화하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유소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되고 오염된 토양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가지고 오면은 여기 저희 주민은 살 수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다른 지역 업체가 전북에 이 같은 토양 정화 시설을 짓는 건 처음입니다. 옥정화도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2달 전 1차 계획서는 일단 반려됐습니다. 옥정호 말단에서 한 2.1km 정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1차로 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업체는 조만간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주민들과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을 훼손한다든지 주민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공장은 개방을 할 것이고요.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고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대한방직 부지개발 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50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교통 문제와 개발 이익의 환수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론화위원은 10명 이내에서 구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주민대표, 환경단체 등 참여할 기관의 인원 배정 등에 대한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북도 밖의 외부 전문가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핵심 쟁점은
초고층 빌딩 중심의 전체적인 개발 방향의 적정성, 그리고 교통 혼잡 대책과 환경 문제, 개발 이익의 환수 방안입니다. 또 대규모 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20여 가지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이익금 환수라든지 교통 문제, 그다음에 주변 환경 문제, 그다음에 그 상권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규정과 인구 배분 계획, 도시 기본 계획 등을 놓고 전라북도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늦춰야 된다는 시민단체들의 의견 때문에 아직 공론화위원회의 가동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달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연말까지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어서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뉴스 오전현입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핵심 정책과 운영 구상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완주군 순서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 삶의 질을 높여서 15만 자족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3월 현재 완주군의 인구는 9만 5,300여 명으로 1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덕에 4년 새 인구가 1만 명 가까이 늘면서 남원과 김제도 차례로 앞질렀습니다. 완주군의 목표는 이제 인구 15만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대 관건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와 농공단지를 마무리하고 기존 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기존의 기업들이 잘 일자리를 유지하고 또 투자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인구 증가에 대응할 정주 여건을 갖추는 일도 민선 7기의 주요 현안입니다. 삼봉 웰링시티와 미니 복합타운 등 12,000세대가 이미 착수됐거나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교육, 문화, 체육, 복지를 향상시켜 인프라는 30만 도시, 삶의 질은 50만 도시 못지않은 수준을 만든다는 포부입니다. 소득도 높이고 또 삶의 질도 같이 올려서 정말 전국에서 가장 행복 으뜸완주 자족도시 15만 완주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로컬 푸드로 시작돼 소셜 굿즈로 확장될 사회적 경제는 이 같은 민선 7기 청사진에서 일자리와 삶의 질을 동시에 살찌울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일자리를 찾는 노인도 많아졌는데요. 이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전주 카페 꽃신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커피 원두를 넣고 원액을 추출합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리스타로 인생 2막을 꿈꾸는 예비 바리스타들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창업을 해볼까 그런 계획도 지금 세워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제대로 해보고 싶고 저런 한 달 후에는 창업도 해보려고요. 전주시 노인 취업지원센터에 문을 연 바리스타 교육장 전주카페 꽃신방에서는 국민연금수급자와 세터민, 다문화 가정 여성 등 80명이 한 달 동안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한 60명에게는 직접 카페에서 실습하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교육을 마치고 취업 알선은 물론 공공기관 위주로 창업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저희가 고령화 친화기업 사업까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하나로 실시된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그리고 그 교육 중에 또 수당을 지급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면서 기술을 습득해서 창업이나 취업 등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국민연금공단은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익산시가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화봉송 주자를 모집합니다. 남원시의 지역봉사단체가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성화 봉송주자 25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5살 이상의 익산시 거주자로 1km 거리를 완주할 수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국체전 성화는 오는 10월 3일 강화군 만이산에서 채화돼 13개 시군을 동시 봉송한 뒤 11일 익산시청에 안치됩니다. 남원시와 지역 봉사단체가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원의 2개 로타리 클럽은 앞으로 독거 노인 주택 신축과 개보수 사업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는 민관 협력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완주군의 3개 마을이 전북 생생마을 만들기 컨테스트에 출전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완주군 고산면 창포마을과 운주면 고산촌 마을은 주민들이 개발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해 전북 대표로 정부가 주관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컨테스트에 참가합니다. 완주군 공동체 활력 정책이 주민 소득의 증대와 함께 삶의 질까지 향상했다는 것을 이번 콘테스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임실의 지역 농산품 가공업체가 베트남 업체와 처음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실군은 이번 베트남 계약을 통해 최근 한류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수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전북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주요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새만금 임대용지 조성비 272억 원 전액과 새만금 박물관 건립비 114억 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비 184억 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비 5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라도는 전북 정치권과 협의해 기재부에 삭감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사 개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민연금을 동시에 함께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기금운용본부 수장 자리가 1년가량 비어있고 수익률까지 크게 하락한 터에 청와대 인사 개입 논란까지 불거졌다고 지적하고 현대중공업과 GM 문제가 사기업의 영역이어서 정부의 해법이 한계가 있었다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평화당은 그동안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사적인 부분이냐며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연금 인사에 개입하지 말고 전북 경제 파탄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위가 도내 지역위원장 3명을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위는 후보자가 복수인 지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전주 갑의 김윤덕, 김제 부안 김춘진, 군산 최정용 위원장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도내 10개 지역위원회 가운데 9곳의 위원장을 정했으며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주 을 지역위원장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촛불 시위 무력 진압 계획을 세운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기무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부결 시 특전사를 투입해서 5.18 때처럼 무력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며 이런 불행한 역사는 끝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민주화를 가로막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기무사 해체와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